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그 제목의 내용을 보시면 멀티로터형 UAS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로터형 UAS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드론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 무인항공기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제 드론은 군사용 또 기술 직접적인 그 특수 시장에 지금까지 개발되어 와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요구 변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민간 시장에도 필요가 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건 기술이 발전이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은 여러 분야에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현재 그 무인 항공기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부품의 소형화 기술과 집적화 기술. 과거에 이러한 커다란 비행기인 경우는 사실은 커다란 그 부품이 들어가서 그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사이즈였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무인기 드론은 매우 작지 않으면 그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용 방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부품의 소형화 기술과 집적화 기술이, 특히 이제 자세 제어를 위한 여러 가지 센서들의 사이즈가 작아진 데에서 이러한 그 민간 산업 분야의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UAV, 그러니까 이 드론의 그룹과 분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대부분 이제 사용할 때 미 국방성에서 만든 그 5개 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이야기한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룹 안에서부터 그룹 5까지가 있는데, 그 제일 위에 그룹 5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전략 폭격을 한다든지 원거리까지 이제 운행이 가능한 그런 류의 이제 드론들이고, 제일 아래가 이제 가장 작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우리 민간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드론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그룹 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은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멀티로터 형태의 그 드론이 저희들 관심 대상이고 개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비행체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고정익, 그 다음에 회전익, 다중 로터형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고, 나머지 뭐 덕트 날개형, 뭐 생체 모방형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익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비행기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익은 헬리콥터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중 로터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펠러로서 자세를 잡아가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드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 꼭 그 이러한 형태만이냐, 그거는 또 아니고 나머지 이 모든 무인기 형태를 대부분 드론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심지어 드론을 수중에서 다니는 자동으로 운행하는 것도 드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 다니는 모바일 자동차까지도 드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회전익 비행체, 그 다음에 멀티로터 형태의 비행체의 비행 제어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짤 때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헬리콥터와 같은 그 비행체 형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로터고 프로펠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몸체가 되는데, 이 로터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은 어, 윗방향에 이제 추력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제 몸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과 상세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 이륙이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생기는 어떤 이제 물리적인 현상은 뭐냐면, 회전체 위에 있는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 몸통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돼서 로터가 돌아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사실 이제 몸통은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반작용을 몸통 끝에다가 프로펠러를 만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주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몸통이 돌아가지 않고 그 프로펠러만 돌아가서 이러한 그 기체의 무게를 역방향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추력이 발생되는 것이 회전익 비행체의 비행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기만 하면 비행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겠죠. 그 방법을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보는 가변 피치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있습니다. 이 가변 피치 장치가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링크와 그 다음에 뭐 슬라시 플레이트 이런 것들로 복잡하게 구성이 돼서 이 로터에서 발생되는 바람의 그 나오는 양을 왼쪽에서 나오게 할 거고, 오른쪽에서 나오게 할 거고, 뒤쪽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앞에 쪽에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그 바람을 낼 수 있는 그 기계적인 장치가 가변 피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느냐 보시면은, 먼저 비행기가 가만히 떠 있을 때는 아까와 같은 이런 형상으로 다 이제 떠 있을 텐데, 이와 같은 형상으로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비행기는 앞으로 기울어지겠죠. 앞으로 기울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은 그림의 이제 형상이 될 거고, 이 내용을 이제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위로 뜨는 방향, 그 다음에 아래로다 무게가 내려가는 방향, 그 다음에 기울어졌으니까 기울어진 것만큼에 해당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벡터가 생길 거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 무게가 위로 그 상쇄되는 것만큼 출력을 더 증가를 시키면은 이 상태에서 앞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이제 전진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가변 피치를 만들 수 있는 이 장치로 인해서 뒤쪽에서 바람이 더 많이 나오게 하면은 이런 형상의 모양이 되고, 이런 형상은 바로 위에 보시는 이제 힘의 벡터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서 이 형태에 따라서 이제 비행기는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회전을 할까?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이거의 원리에서 이 꼬리 날개를 조금 더 세게 돌리거나 아니면 약하게 돌리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통을 돌릴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위에 설명드린 이와 같은 방법과 그 다음에 좌우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도 갈 수 있고 전진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후진도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되면은 후진도 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회전이 비행체의 비행제어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멀티 로터 형태의 무인기의 비행시의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쿼드 로터라고 하는데, 네 개의 로터가 달려있어서 쿼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펠러가 네 개가 달려 있는 돌아가는 그 형상이 보시는 그림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번 프로펠러, 2번 프로펠러, 3번 프로펠러, 4번 프로펠러로 이름을 붙여놓고 나면 1번 프로펠러가 오른쪽 방향으로 돈다면 그의 대각선에 있는 3번 프로펠러도 같은 방향으로 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4번이 또 같은 방향으로 돌되 1번과 2번은 서로 반대 방향을 돕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아까 처음에 회전익 기체에서의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회전 방향의 반대 방향에 그 토크가 생기는 것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멀티로터 형태의 무인기에서는 꼬리 날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인접해 있는 로터의 그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줌으로써 그 서로 반대 방향의 그 회전 토크가 생기는 것을 상쇄시켜주는 형태로 일단은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것 외에 나머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4개의 프로펠러가 똑같은 힘으로다가 돌아간다면 동일한 네 군데에서의 추력이 발생돼서 기체는 매우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륙을 하고 떠오르게 되겠죠. 거기까지는 이제 계속 그 자세 제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전진을 할 건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이쪽 그림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 그림은 보시면은 내가 이제 이 앞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이 부분이 뒤로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에 있을 경우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뒤쪽에 2개의 로터에 추력을 더 발생을 시키게 되면 아까 그 헬리콥터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뜨려고 하는 것과 전진하려고 하는 2가지의 벡터로 나눠지면서 이 기체는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앞에 쪽에 그 2로터에서 추력이 더 세게 발생이 되면은 바로 앞에가 들리는 현상이 되니까 이제 뒤쪽으로 후진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는 어떻게 될까요? 앞과 그 다음에 좌우는 사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제 좌측에 있는 2개의 로터가 더 힘을 크게 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프로펠러가 힘을 더 크게 내면은 그의 반대쪽으로다가 가는 이런 모양이 바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대각선에 위치해 있는 로터들의 힘을 이제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로터가 같은 방향으로 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다가 돌아가는 형상의 반대쪽에 그 회전을 원한다면 반대쪽을 회전하고 있는 그 모터 2개를 더 세게 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더 약하게 돌림으로써 이제 그와 같은 회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간단하게 이쪽에 있는 건 이제 상승 하강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 추력을 발생을 시키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추력을 감소시키면 자체 무게에 의해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요 그림이고요. 다음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무인기 형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멀티로터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많은 개발과 그다음에 투자들이 일어나는지에 해당되는 원인을 예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에 2007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012년 이쯤에서 검토했었던 그 자료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행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기체의 종류,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익, 이거는 이제 헬리콥터,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 요거는 생체 모방형, 그다음에 이제 멀티로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항목으로 분류한 데 있어서 유리하면 3점, 그다음에 불리하면 1점이라고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기체의 점수들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는 다른 데 뭐 많아봐야 23점 정도 되는데, 여기는 무려 29점씩이나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것이 멀티로터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검토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012년에 또
한 그 기관에서 만든 레포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비행 조건에 유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한 내용을 이제 어떤 내용으로 분류를 했냐면 헬리콥터라든지 고정익이라든지 기구, 그다음에 멀티로터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멀티로터 형태입니다. 그래서 멀티로터 형태가 전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무인기로 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티로터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고, 그 결과로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드론들이 이제 소형화되고 그다음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이제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무인기의 그 성능,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사용처, 이런 것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그다음에 군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형상과 가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크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임무 난이도가 높다는 표현이고, 그다음에 기술과 완성도가 높은 게 이제 위쪽으로 갈 수 있고, 기술과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국 가격과 이제 직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임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바로 우리가 합의라든지 레저용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이제 산업용 정도로 쓸 거냐, 아니면 정말 사람의 인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한 쪽에 쓸 거냐, 밀리터리 쪽에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쓰죠. 그런 난이도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이런 형상이 되고,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이제 그 난이도는 낮으면서 기술 완성도도 높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건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페로사 겁니다. 수십만 원대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DJI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이런 기체들이 이제 수백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수천만 원대에 해당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밀리터리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억대, 뭐 더 비싸게는 수십억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드론들이 이제 각 영역에 배치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 드론의 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여기에는 이제 커다랗게 네 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더 자세히 나눈다면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 나눠서 일단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비싸고 고부가가치면서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게 이제 특수, 그다음에 또는 뭐 밀리터리, 군 쪽 관련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가장 이제 간단하고 큰 그 위험 부담이 적은 그런 형태의 시장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취미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준 전문가, 아니면 레저 이런 용도로 쓰는 것들에 해당되는 이제 영역. 그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이제 대부분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쓰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공 서비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인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기체, 이런 류에 해당되는 영역을, 이런 기체의 상황을 이제 산업용 영역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시장, 특히 이제 산업용 드론 시장은 뭐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급성장이 되어 오고 있고, 이게 지금 표를 보시면 2018년 자료인데 한 2년 전 자료죠. 2년 전에 그 약 2020년 올해까지 한 3배 이상 급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올해, 내년, 뭐 후년 계속적으로 그 이 시장의 그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에는 국내 시장이 어떻게
발전돼 나갈까, 증가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자료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게끔 나눴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볼 거는 드론은 제작만 하는 데서 그 사업의 어떤 어,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시장의 규모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그 부가가치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2025년까지는 지속적인 발전이 계속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은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드론 산업의 환경은 어, 그 부품 제조업자, 그 다음에 드론 제조업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류의 이제 사업자들이 모여서 점점 더 세분화돼가는 과정으로 그 산업 환경이 진화돼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죠. 제일 아래가 이제 부품에 관련된 회사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체 부품이 됐든 여러 가지 전자 관련된 부품이 됐든 해당되는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부품사들이 이제 존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 다음 단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그 드론을 제조하는 이제 제조사들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조된 기체가 바로 실질적인 수요처로 납품이 되는가 하면 실제 그거보다는 이 기체들을 이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와 융합시켜주는 이제 SI 사업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또 이러한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된 그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영역의 사업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수요처는 수없이 많은 이제 영역,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데에는 제조사와 그다음에 그 외에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서비스 또는 제품들을 공급받게 되는 이런 모양의 이제 구성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가 드론에 관련된 요소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어떤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실제 드론의 내부의 기술 구성은 저는 이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체를 운영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기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매우 지금 이제 열악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면을 저희들이 중국을 따라잡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는 매우 늦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쪽 영역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그 준비하고 개발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ICT 관련한 부분의 기술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주로 이 내용들에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것이 향후 이 산업에서의 우리가 헤게모니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먼저 그 실제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행 제어 컴퓨터에 관련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컴퓨터 관련한 방법, 그 다음에 실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상국이나 관제국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이런 류들이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오히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이쪽 영역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부가치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무인기 드론의 그 위상이랄까 이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는 방법을 보시면 오른쪽 방향이 완성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그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한 네 분면으로 나눴을 때 가장 완성도도 높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 주로 군용이라든지 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미국, 독일 이런 쪽에 이스라엘 이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분면에는 사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시도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담기고 그다음에 많은 그 시도를 했었던 영역에 해당되는 기체들인데 이런 게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과 대학들, 뭐 MIT라든지 유펜 이런 쪽에서 개발하고 만든 어떤 드론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로 여기에 이 사부면의 일쪽에 있는 영역에 이제 우리가 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 토이라든지 이런 용도에 해당되는 드론들은 뭐 우리나라가 됐든 해외가 됐든 간에 이런 류에 해당되는 건 여기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저희는 지금 요 정도 영역 특히 이제 요렇게 모양을 그 그린 영역 내에 있는 게 저희들의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드론들의 위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사실은 이쪽에 관련된 영역으로 다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좀 멀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기술의 위상을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고, 그다음에 열심히 개발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현실 우리 실생활에 접근이 되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던 사례를 들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히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이 자료를 PPT 자료를 다시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대충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감시 정찰용 그 다음에 공격용, 무인 방어용, 군사 훈련용의 군사용으로 실질적으로 쌓였던 예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용으로 썼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취미 오락용 뭐 물론이고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공중 감시 모니터링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사 측량 그 다음에 언론 단속 수색 뭐 이런 류에도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이런 이만큼의 그 현실적으로 적용했었던 사례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의 연속이네요. 자연보호, 뭐 밀렵방지 뭐 등등 실제 승객을 운송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직은 사실은 이제 개발 중에 있지만 이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그 상용화까지는 못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날아다니는 드론까지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이제 드론에 관련된 어떤 현황과 그다음에 개요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 이거 외에 이제 다른 쪽에 관련된 특히 이제 비행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